창밖의 풍경은 수십 년째 변함이 없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의 느티나무는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었지만 경숙의 일상은 그 나무의 그림자 아래 갇힌 채 단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남편의 퇴직은 거창한 종말이라기보다 아주 서서히 습기가 차오르는 지하방의 눅눅함과 닮아 있었다. 30해 가까이 매일 아침 정성껏 다려내놓던 와이셔츠가 사라진 자리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이 들어앉았다. 거실 소파에 화석처럼 굳어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경숙은 가끔 자신의 심장이 멈춰버린 시계태엽 같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가족의 입맛에 맞춘 국을 끓이고 아이들의 성적표에 일희일비하며 남편의 승진에 맞춰 안색을 살피던 세월 동안 정작 경숙이라는 사람의 취향은 가구 밑에 쌓인 먼지처럼 빛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변두리 카페에서 딸 지은이가 건네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은 경숙에게 너무나 낯설고 화려한 창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은 음식과 방문한 장소를 공들여 찍어 올리고 있었고 그 기록들은 수많은 타인의 환호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은이는 서툰 엄마의 손가락을 잡아 끌며 인스타그램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경숙의 이름을 새겨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거절의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화면 속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의 사진이 경숙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미적 감각을 건드렸다. 지은이가 알려준 대로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찍어 올렸을 때 경숙은 숨을 들이켰다. 평소엔 그저 시들지 않기만을 바라며 물을 주던 제라늄이 렌즈 안에서는 한편의 서정시처럼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기술의 습득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가족의 뒤편에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살피던 경숙의 섬세한 시선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리뷰어 체험단 모집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았을 때 경숙은 심장이 방망이질 쳤다.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대신 글을 써달라니 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앞섰다. 하지만 경숙은 일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비밀로 한 채 집 근처의 작은 파스타 식당에 신청서를 넣었다. 며칠 뒤 당첨되었다는 알림이 떴을 때 그녀는 마치 처녀 시절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사장은 경숙의 백발 섞인 정갈한 모습에 조금 놀란 기색이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경숙은 심리적인 기싸움을 벌여야 했다. 남편의 밥상을 차리지 않고 밖에서 우아하게 파스타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주는 죄책감이 그녀의 뒷덜미를 당겼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놓인 명란 파스타의 선명한 색감과 고소한 향기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경숙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었다.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의 정성과 재료의 질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구도를 찾기 위해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각도를 조절했다. 집에 돌아와 올린 리뷰 글은 젊은이들의 가벼운 맛있어요라는 식상한 표현과는 결이 달랐다. 명란의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크림의 부드러움 속에 녹아들어 마치 늦여름의 노을처럼 긴 여운을 남긴다는 식의 서정적인 문장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 식당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님의 글을 보고 중년 고객들이 예약을 문의하기 시작했다며 매달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시식을 와달라는 제안이었다. 평생 가족의 입맛을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안목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남편 태식의 불만은 식사 때마다 극에 달했다. 무슨 밥 한 번 먹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느냐며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경숙은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목소리로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관리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치가 있다면 당신은 몇 초의 기다림이 아까운가요? 라고 반문했다.
처음으로 경숙이 번 원고료와 수익이 통장에 찍힌 것을 확인했을 때 태식의 표정은 경악과 시기, 그리고 묘한 열등감이 뒤섞인 채 일그러졌다. 평생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은퇴와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생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타격이었다. 하지만 경숙의 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식을 무시하거나 핀잔주지 않았다. 대신 은근슬쩍 사진 촬영 시 조명이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는 척하며 태식의 도움을 구했다. 당신이 키가 커서 위에서 비춰주면 훨씬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라는 말에 태식은 마지못한 척 스마트폰의 조명 기능을 켜주기 시작했다. 무시당하던 남편에서 아내의 사업 파트너로 역할이 재정립되는 과정은 치밀한 심리전의 결과였다. 태식은 점차 경숙의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에서 아내의 리뷰가 더 잘 나오도록 그릇의 위치를 옮겨주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변해갔다. 경제적 자립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 내에서 30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수평적이고 존중받는 관계로 재편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어느 날 아침 경숙의 이메일함에 서울 도심의 한 5성급 호텔 숙박권 협찬 제안이 도착했다. 평생 여행이라고는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거나 아이들 여름방학에 근교 계곡을 찾는 것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경숙은 남편과 함께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웅장한 샹들리에와 푹신한 카펫이 그들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신혼여행 당시 낡은 여관방에서 시작했던 가난한 출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식은 낯선 호화로움에 주눅이 들어 연신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경숙은 당당하게 체크인을 마쳤다. 그녀는 이제 협찬객이라는 이름의 귀빈이었고 자신의 안목으로 이 호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전문가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 화이트 린넨의 빳빳한 촉감이 살결에 닿았다. 경숙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을 보며 미안함보다는 당연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신이 주신 뒤늦은 휴가 같았다. 그녀는 호텔 구석구석을 살피며 침구의 안락함과 조식의 정갈함을 꼼꼼히 기록했다. 남편 태식은 처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며 그녀가 촬영할 수 있도록 짐을 들어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두운 창가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태식은 처음으로 경숙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 라는 말을 건넸다. 나를 대접할 줄 아는 법을 배우자 타인인 남편조차 그녀를 대우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프팅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젊음의 비결은 바로 이 자존감의 회복에 있었다. 리뷰어로서의 명성이 높아지자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의 협찬 제안이 들어왔다. 숙소와 식비뿐만 아니라 신형 전기차 렌트 서비스까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경숙은 일생의 중대한 결심을 했다.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장롱 속에 묵혀두었던 그녀가 직접 운전대를 잡기로 한 것이다. 태식은 여편 내가 사고나 안 내면 다행이지라며 혀를 찼지만 경숙은 제주 해안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꿨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 협찬받은 매끄러운 디자인의 차량 앞에 섰을 때 경숙은 생경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늘 남편의 옆자리에 앉아 길 안내를 받거나 잔소리를 듣던 그녀가 비로소 자신의 목적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얻은 것이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 경숙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오는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가자는 곳이 아닌 자신이 찍고 싶은 들꽃이 피어있는 오솔길로 차를 몰았다. 태식은 처음에는 불안해하며 연신 창밖을 살폈으나 안정적인 아내의 운전 실력과 그녀가 선택한 아름다운 풍광에 점차 압도되었다.
타인의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일생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삶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핸들을 직접 잡고 속도를 조절하는 삶으로의 전환. 그것은 제주도라는 공간이 준 선물보다 훨씬 값진 영혼의 독립이었다. 성공이 이어지자 유혹의 손길도 찾아왔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거액의 광고비를 제시하며 식당의 위생 문제나 불친절한 태도는 감추고 오로지 칭찬만 늘어놓는 리뷰를 써달라는 은밀한 제안을 해온 것이다. 통장에 찍힐 숫자를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숙은 자신의 리뷰를 읽으며 위로를 얻고 새로운 장소를 찾는 시니어 팔로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업체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다. 진실을 담지 않은 리뷰는 리뷰가 아니라 소음일 뿐입니다. 경숙은 오히려 그 식당을 방문해 개선해야 할 점을 조목조목 짚은 진심 어린 비판 글을 올렸다. 예상과 달리 반응은 뜨거웠다. 무조건적인 찬사보다 솔직한 단점을 지적한 경숙의 소신에 독자들은 폭발적인 신뢰를 보냈다. 경숙님의 글은 믿고 갈 수 있다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다. 팔로워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났고 업체 측에서도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게임 브랜드의 기반임을 그녀는 몸소 증명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신의 문장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시니어만의 묵직한 힘이었다. 경숙은 이제 단순히 공짜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올바르게 이끄는 비평가이자 인플루언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겼다. 경숙의 수입이 은퇴한 남편의 연금을 훌쩍 넘어서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출가한 아들과 딸은 은근히 엄마의 수입에 기대어 용돈이나 손주의 교육비를 보조받길 원했고 남편 태식은 마치 그 수입이 공동의 자산인 양 큰 소리를 치려 했다. 평생 희생만 해온 경숙이었기에 처음엔 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지혜로운 선을 긋기로 했다. 그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나의 수입은 나의 노후를 위한 독립자금이다.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할 때 격려하는 선물로는 아끼지 않겠다. 그녀는 돈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 간의 심리적 주도권을 조율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무기력했던 남편에게는 건강검진과 고급 운동복을 선물하며 밖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했고 자녀들에게는 명절마다 두툼한 봉투 대신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 경비를 전액 부담하며 경험의 가치를 나누어 주었다. 경제권을 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게 베킴으로써 존경을 끌어내는 방식이었다. 이제 태식은 경숙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엄마를 집 지키는 노인이 아닌 멋지게 성공한 인생 선배로 우러러보았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관계의 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가 되었고 경숙은 명실상부한 집안의 정신적 지주이자 경영자로 거듭났다. 어느덧 경숙은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되어 한 대형 강당의 연단에 섰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시니어 독자들 앞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그녀의 백발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여러분, 저는 평생 제가 누군가의 부속품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맛집이나 숙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다시 복원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삶의 리뷰였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경숙은 남편 태식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조차 편안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 리뷰 대상지는 어디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경숙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리뷰는 바로 내일이에요. 내가 사랑할 미래의 날들이죠.
인생의 끝물이라 생각하며 체념하고 살았던 시간은 사실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인생 장편 소설의 도입부였을 뿐이다. 경숙은 이제 안다. 맛집의 음식은 금방 소화되어 사라지고 고급 호텔의 숙박은 하룻밤의 꿈일 뿐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빚어낸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리뷰로 남을 것임을. 그녀는 오늘도 렌즈를 닦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